네, 오늘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법정 전문 모금 기관입니다. 주요 모금 현황인데요. 작년 한 해 프로그램별로 약 9,800억 원을 이제 모금을 하였고 신청 사업,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지정 기탁, 복권 기금 사업 등으로 100%를 나눔하였습니다. 모금회 사업비는 대체로 이제 국내 사업 기준으로 많이 배분이 되고 있고 해외 사업은 좀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모금회에서 이제 해외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점점 확대해가는 추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분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긴급 지원, 지정 기탁, 공모 사업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긴급 지원 사업은 재난 등 긴급 구호, 저소득층 응급 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동해안 산불 피해 긴급 지원이라던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와 같은 그런 재난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 기탁 사업인데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별도로 사업의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투게더와 이제 기업인 LG와 함께하는 사업을 또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인데요. 공모 사업은 기획 사업과 신청 사업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기획 사업은 공동 모금의 기획 주제에 따라 지원 사업의 주체, 사업 대상, 지원 절차 등을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이고요. 신청 사업은 기관에서 공동 모금의 공고에 따라 자유 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 사업 명이 변경된 그 연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랑의 열매 모금회에서는 국제 분야의 지원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사업 특성에 맞게 국제 지원 사업의 체계를 올해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국제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이 있고요. 국제 인도적 지원 사업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명회에서 하는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제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은 해외 취약국 의료 접근성 개선,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기획 사업으로 올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회 배분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공모를 보시고 이 해당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분쟁, 재난 피해, 이재민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올해는 신청 사업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 이제 기획 사업으로 처음 이 사업이 이제 구성이 돼서 올해는 좀 정례화하는 형태로 신청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국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좀 주제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이 자리에서 사업 설명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사업 설명 시작으로 공모 안내가 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기관은 다음 주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최취약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분야 주제로 저희가 신청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나 목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모금회 국제 지원 사업에서 그 체계 안에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쇼씨의 소개는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K쇼씨는 이제 한국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 플랫폼으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저희가 NGO, 정부, 시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의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저희 이제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의 공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 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외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최취약층 해외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속 가능한 현지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방향성은 저희가 사업 참여자를 최취약층으로 설정한다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있고요. 또 사업 안에서의 이 성과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고용, 환경 등 다분야에서 최취약층을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SDG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또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지속적이고 발전이 가능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OECD 닥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내 최취약층 대상이고요. 외교부 여행 제한 및 여행 금지 국가와 지역에서의 사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배분 대상은 이 다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NGO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NGO는 한국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으로 1년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국가에서 그 해당 국가의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가 있거나 또는 파트너 기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그 사무소는 현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분 대상 제외 사업들이 대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공모 게시글이 KCOC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이나 또는 다른 이제 배분 사업을 통해서 현재 지속 중인 동일한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사업 기간 및 예산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단년도, 1년, 3년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은 기간당 1년간 최대 2억 원, 그리고 단년도 3년은 기간당 최대 3년간 최대 5억 원 이내로 지원금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모금의 지침을 근거하셔서 수립을 하셔야 되고, 저희 이 모금의 사랑의 열매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원금 외에 자부담 편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 편성이 없다는 것이지 기관의 재정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항목,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본인 부담금 책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편성하실 때 사업비는 70% 이상, 그리고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30% 미만으로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및 사업 조정을 통해서 또 최초 신청 금액과 달라질 수 있고, 또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예산은 2월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년 저희가 3개년 사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1년 사업이 종료되면 잔액은 꼭 반납하셔야 되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에 지원하신다고 하면 대표 기관을 선정하시고 대표 기관이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던가 운용 등 사업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이제 공모는 내일부터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고요. 신청 기한은 9월 2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이제 서류들은 양식이 모두 제공이 되고요. 양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서류 접수가 9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되고 11월에는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기간이 11월 중에 이제 선정이 됩니다. 이제 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11월, 12월 연내에 기관별로 사업 조정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제 실행 협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최종 조정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이제 사업을 약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사업을 착수에 들어갑니다. 심사 기준이고요. 심사 기준은 이제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일관성, 적정성, 합리성 크게 6가지로 나눠지고 저희가 심사 기준표도 내일 이제 공지될 그 게시글에 같이 첨부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사업 추진 일정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업이 착수가 되면 저희가 2월부터 안전 지침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안정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게 그 위기 사항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한 이제 기관의 안전 관리 지침 자문을 제공하고 이제 그 지침을 이제 수립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연중으로 기관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기관별 성과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반기간의 중간 보고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중에 한 번 국내 이제 사무국에 방문을 해서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사업 기간 중에 단연도는 3년, 단연도는 1년 중에 해외 현장에 또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 공유에는 총 그 12월에 이제 수행 기관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 상호 학습 형태의 그 네트워킹 자리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그 다음 1월에 최종 결과 보고를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공모는 이제 기관별로 한 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으로 지속 수행 중인 동일 사업은 신청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사업 신청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제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배분 취소 및 향후 지원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 중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 기간이 되면 그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 계획과 예산을 좀 협의하여 조정된 사업 계획 제출을 저희가 요청드리고요. 그 조정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이 계약이 되고 착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유의사항 등 사업 안내에 대한 미숙지는 신청 기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양식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배분 신청서를 꼭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분 신청서는 이제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뭐 기관명 그리고 사업명, 사업의 주제, 세부 내용 이렇게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신청금 세부 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는 신청 금액의 70% 이상 책정하셔야 되고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30% 이내로 책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부담 매칭 비율은 없고요. 네, 보증금, 사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단연도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그리고 1차년도 사업비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공유되는 양식을 한번 꼭 확인하시고 그 작성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계획서 안에는 그 PDM 모니터링 계획 작성하도록 PDM 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코이카의 PDM 가이드라인, 민협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참고 자료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PDM 내용도 계획서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표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단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3개년도 이제 사업을 편성하는 란이 있고, 그다음에 단년도 1차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단연도 3개년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연도별로 예산 편성을 기입하셔야 되고, 연차별로 사업비 비중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는 70%, 그리고 인건비 관리비는 30% 이내로 작성하시는 것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의 연장, 그리고 사업비 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연도 사업을 쓰실 때는 이 연도별로 예산을 좀 전략적으로 분배를 하셔야 되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계획서 작성 시 1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세부 예산 작성하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내일 저희가 이제 사업 안내서와 그다음에 계획서가 같이 양식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할 경우에 저희 연락 주시면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사랑의 열매 해지원 사업 수행 기간 리스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열매 해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제 23년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년도 2개와 단연도 6개 기관. 그래서 종료되었고요. 네, 24년 사업은 오늘 이제 성과 사례를 발표하신 6개 기관과 단년도 기관 2개입니다. 25년도 사업은 단년도가 4개였고 단연도가 5개, 총 9개 기관이었습니다. 단년도는 종료되었고 현재 단연도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년 사업은 이렇게 총 7개 기관이 모두 단연도 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개요 같은 경우는 뭐 파일로 공유하지는 않지만 KCOC 홈페이지나 KCOC SNS,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오늘과 같이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는 장기 사업은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또 사업 사례를 이제 소개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사랑의 열매 지원 사업,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을 수행한 사업 사례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이 넘어가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은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고, 혹시 현장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기관당 1개 사업 제출 원칙이 맞는지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공모 사업에 1개 기관당 1개 사업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전에 사업하던 같은 사업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전 3년 사업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연속해서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전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사업 계획을 하실 때 그 이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다음 단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어떤 타당성이라던가 차별점이 심사 과정에서 좀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모의 방향이 무엇인가요? 지난 공모 대비 변경 사항이 있나요? 공모 주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중점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게 되게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항상 주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업의 공모의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분야에서 최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그 우선 목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 최취약층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그 계획서 안에 잘 녹여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명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지난 공모 대비 변경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크게 비중을 두는 것도 없고요. 저희가 그 공정한 그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다분야의 사업을 평가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순대로 단체 가용 예산 내에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취약층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사업을 예시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최취약층에 대한 정의는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사업하시는 지역에서 왜 이 대상이 최취약층으로 설정되었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기관 자체에서 그 사업 계획서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관의 재정 자립도나 인적 자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이 국제 나눔 파트너십 지원 사업 안에는 자부담금의 책정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관 재정의 자립도나 인적 자원 조건을 신청 자격 제한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성이나 또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역량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 과정에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업 계획서에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예산 선정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사업은 배분 금액이 총 30억으로 잡혀 있고요. 35억으로 잡혀 있고요. 그 안에서 그 가용 예산 안에서 저희가 그 우선순위 점수 순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배분 규모가 동일한데 단연도 사업 최대 5억 짜리 사업으로 이제 다 신청을 하셔서 7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고요. 만약 올해는 단년도 사업이 선정될 수도 있고 단년도 사업이 선정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용 예산 안에서 그 규모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과거에 보시면 한 8단년도가 있다면 단년도가 2개, 단년도가 6개 정도로 한 8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만성재난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금회에서 올해 이제 신청 사업 중에 국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주제가 사실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적 지원 주제로 이제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국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 안에서는 굉장히 다분야의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인도 지원 주제의 핵심이 아니고 그 지역의 최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방점에 두고 이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컨소시엄으로 하실 때는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기관 한 군데를 꼭 선정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 기관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관리하고 또 연락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KCC 회원단체가 아닌데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주셨는데 KCC 회원단체 아니셔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가 KCC 회원단체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설명의 내용을 이후에도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 설명의 내용은 영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 자료라던가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 양식들은 내일 KCC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 게시글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저 질문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IGM 코리아 이정혁입니다. 이 작년에 올려주셨던 그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보면은요, 여기 참여 대상 및 인원에서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이런 그 정의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그 목표나 이런 그 방향성에서 최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이런 것들 안에 반드시 최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지.
네, 저희 사업의 대상은 최취약층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에는 당연히 최취약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보통은 이제 핵심 참여자가 실제로 이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 그러면 최취약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참여자는 이 수혜 대상자의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포함한 네, 그 참여자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수행하는 뭐 지역의 정부 관계자 또는 뭐 사업을 학교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학교의 관계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그 사랑열매에서 국제보건의료 그 기획 사업이 떠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 전화를 드렸을 때 현지인 인건비 관련돼서 이게 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운영 경비에 해당하는지 질문했을 때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제가 유선으로 그냥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제 나눔 파트너십 사업에서는 현지인 인건비가 운영 경비 30%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국제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지금 그 현지 인력 인건비가 이제 그 인건비 관리 운영비에 들어있는 것은 맞고요. 변경의 계획은 없으나 수요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의 변경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현지에서 이렇게 단기로 고용되는 그러니까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사업으로 넣어서 편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명목상의 구분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니즈를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여서 네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팀앤팀 박소록 대리고요. 그 한 기관당 한 개 사업 원칙 제출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저 인도적 지원 만성재난 사업이 아마 다음 주 공모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 국제 사업의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그거는 한 개가 상관없는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공모에 내는 게 이제 한 기관 한 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ODA 자금도 많이 줄어들고 코이카 예산도 줄어들고 다른 좀 소규모의 재원들이 조금 공모를 올해 좀 시행하지 않으면서 되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전화를 주셔요. 이제 여러 개 신청하고 그 중에 하나 되면은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러나 일단 한 개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사랑의 열매에서 총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도적 지원 사업이랑 국제 보건의료 지원 사업하고 나눔 파트너십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제 보건의료는 아예 목적이 딱 있어요. 감염병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걸 외에는 국제 나눔 파트너십으로 보건의료를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네. 네. 아니면 그게 목적이 동일해도 국제 파트너십 지원 사업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네, 아. 분류하고 있고요. 네. 국제 보건 사업은 조금 규모가 크고요. 보건 체계, 맞습니다. 감염병 체계에 네네네.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어떤 대응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크게 쓰면 같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르게 구분해내실 수 있잖아요. 주제를 그렇게 구분해내셔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보건 사업으로. 다만 이제 그 사업은 3년 30억이거든요. 엄청 크고 체계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기획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KCOC가 모금회 사업을 나눔 가꿈부터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2017년입니다. 나눔 가꿈 사업이 종료되고 사랑의 열매 헤어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하고 애를 써서 기관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배를 타고 움직여 주실 기관들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요. 기관의 입장에서 또 현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또 도너의 상황도 모금의 상황도 이해하면서 약간 줄을 잘 타면서 잘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지에서 하는 수고를
저희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3년을 또는 1년을 달려가실 파트너 분들을 네,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경쟁 심하다고 이렇게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저희도 재원의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성과 공유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주시는 이 성과들이 전달되면서 점점 더 해외 사업에 좀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는 동료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